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회원님 오늘 네이버 지식인의 대구 소재하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요. 또 입찰 시 유의하셔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회원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좀 펼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원 경매 이거 쉽사리 투자 결정하셔서는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데 말이지요. 일단은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경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에 107,193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1억 2천만 원. 근데 이런 경우 봐가지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참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경매정보지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건이잖아요. 그죠?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이 보니까 대구지방법원 2020 타경의 107,193호에서 대구 광역시 동구 신서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12층에 소재하네요. 전에 면적이 한 12평 정도 나와 있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은 9월 9일이 매거 기일이면은 다다음 주 목요일 날이네요. 그죠?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근데 본건에 있어서 이걸 잘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이 허모시라는 분이 단독으로 입찰하셨는데 9,66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7,889만 원 같으면 이 날짜에 아마도 이 금액의 10% 788만 9천 원, 한 800만 원 돈을 입찰 보증금으로 이 법원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가 결정 났잖아요. 그죠?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그러면 이분이 이 날짜 6월 24일 날 대금 납부한 788만 9천 원은요, 몰수당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냥 8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본인이 포기한다. 야,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게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요, 상당히 어떤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돈 몇 푼 벌어보려고 하다가 돈 엄청 많이 까먹어 버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요, 권리 관계에 있어가지고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임차인입니다. 이분이 임차인인데요. 이분이 장모식 임차인인데 이분은 전입신고만 하셨어요. 확정일자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이분의 막 강제격리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을 밑으로 잠깐 이동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죠. 장모씨가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또 이분이 또 가압류도 하셨어요. 자, 이게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인데 여기서 가압류에서 1억 2천만 원 가압류하고 청구액이 1억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다시 화면을 좀 조정해서 위로 올려봐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위 이제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1997년 7월 11일자 가압류 2기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가압류가. 제모식 개인입니다. 개인인데요. 이 가압류 철정 날짜보다도 이분의 전입 날짜가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항력이 있다. 소위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가압류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자기 전세금 1억 2천만 원 전액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시는 분은 내가 얼마 썼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아 갈 것인가, 이분이 확정일자까지도 먼저 가압류보다 바로 나왔다면 이런 물건은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내가 얼마 입찰했을 적에는 이분이 얼마를 배당받아 가고, 그럼 나머지 1억 2천만 원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내가 이거 한 5천만 원에 입찰했다 이거죠. 5천만 원에 입찰하니까 이분이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한 2천만 원 배당받아 간다. 2천만 원도. 왜냐면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영어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5천만 원 낙찰 받았다면 2천만 원 배당 받았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배당 받았죠, 그죠? 그럼 나머지 1억은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1억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있어가지고 입찰가 결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아마 파워포인트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 네, 이겁니다. 네. 여기입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하자가 없을 적에는 이 물건도 1차 감정 가격이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책정되어 있는데, 하자가 없을 때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억 5천만 원을 입찰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1억 2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는 빠른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하자가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니까 이번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인수해야 된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인수 금액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나름대로 입찰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회원님이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경험이 많으시고 특히 배당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이 있으시다면요, 단독으로 입찰 들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 혹시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3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5,300만 원의 낙찰 받으면 여기서 통상 막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배당 금액을 한 5천만 원 정도 보자 이겁니다. 순수한 배당 금액을 5천만 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제 임차인 장모 씨가 있고요. 이분은 자기 전세 금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가압류권자 재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등기부 등본상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 1억 5천만 원보다 금액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액이 이게 등기부 등본상 청구 채권액이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약에 가압류 청구 채권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진정한 이 사람의 채권액이 맞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임차인 이분도 보니까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가압류를 했거든요. 가압류에 의한 그 본안 소송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 그러니까 임차인 이분이나 가압류권자 이분이 둘 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다 보니까 채권자는요, 채권자 공평주의,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권리관계가 가압류권자 재모 씨가 요때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요. 가압류. 예? 그런데 이 임차인 장모 씨 같은 경우 요때 전입신고 했단 말이죠. 전입신고를 이제 장모 씨가 하셨거든요. 대항력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모 씨라는 분이 가압류한 그 뒤에 장모 씨라는 분이 또 이제 본인도 가압류를 하고 또 그 뒤에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모 씨나 장모 씨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럼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 공평주의,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해서 그냥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지? 배당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 회원님이 저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내가 긴가민가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럼 이런 물건은 조금 그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찰 금액이 5천만 원인데, 5,3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매 비용 300만 원 빼고 5천만 원을 배당 금액을 봤을 적에 가압류권자 이분하고 임차인하고는 둘 다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권액이 1억 5천, 1억 2천만 원이니까 합이 2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위 안분 비례 배당이 되는 거예요. 분자의 각자의 금액이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 장모씨, 가압류권자 이거는 우리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임차인 장모씨가 2,222만 원 받는데요. 2입니다. 2,222만 원을 배당 받는다 이겠죠.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또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낙찰자의 인수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증금액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배당 금액이 우리 조금 전에 안분 비례 배당 해보니까 2,222만 원이란 말이죠.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건 뭐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배당 금액 2,222만 원 빼니까 9,778만 원이니까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시니까 중요하죠. 취득원가는 보니까 1억 5천만 원에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낙찰자 인수하는 금액이 9,778만 원이죠. 요거하고 본인이 쏜 금액이 얼마입니까? 5,3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이 금액 두 개를 또 합치니까 1억 5,78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1차 감정 가격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이제 물론 이제 전세 금액이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뭐 1억 5천 정도, 이 정도 뭐 치료 원가 들어가가지고 나도 뭐 괜찮다. 그랬으면 이 물건 한 1회 내지 2회 유찰된 그 뒤에 5천여만 원 언저리에서 입찰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다시 잠깐만요. 네, 해서 경매 정보지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게 권리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허모시라는 분이 거금 780만 한 800만 원을 포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9,600만 원 하니까 건 1억 원 선에서 낙찰 받아 가지고는요, 가압류권자 떼주고 임차인 이렇게 안분 비례 배당 해주고 나다 보니까 아이고야,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 1차 감정가 1억 6,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평가한 1억 6,100만 원 요구 가격 안 했으면 이게 절대로 이게 우리 저 회원님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 믿을 수 없는 게 이런 그 감정 가격입니다. 따라서 현장 가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가지고요, 정말로 정확한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도 정확하게 아마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배당표 작성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이 물건 1차 감정 가격이 1억 6,100만 원 나와 있지만은 이게 진짜 믿을 건지, 아니면 또 1억 6,100만 원이 감정 가격인데요, 실제 거래되는 게 1억 8천, 1억 9천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모른단 말이죠. 이게 감정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정확한 부동산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확실하게 알아보신 이후에 최저 법원에서 제시한 감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입찰 놓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찰은. 왜냐면 경매 물건 이거 정말로 경매 모르시는 분들 말이죠. 경매가 그냥 싸다, 날로 먹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비싸게 낙찰받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참고로 이 영상물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안정현 경매TV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현 경매TV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매 투자를 하셔 돈 버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주, 화면 좌측 상단이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0시에 안정현 경매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 참석하셔가지고요, 구독 신청하시고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방송하는 날 한 30분 전쯤 해가지고 방송 일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